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이제 전체 그 데포지션 하기 위한 시스템을 얘기하고 소스부터 웨이퍼까지 거리를 갖다 기준으로 생각한다 그러지. 그것과 이제 어 민 프리패스의 길이, 그다음에 그 웨이퍼 내에서의 스텝 사이즈에 따라서 쌓여지는 방법이 달라진다고 그랬어. 민 프리패스는 뭐에 의해서 바뀌어진다고 그랬지? 민 프리패스를 뭘 가지고 조절할 수 있지? 그 길이를. 그렇지. 압력 가지고 조절할 수 있다고 그랬어. 압력을 높이면은 민 프리패스가 어떻게 돼? 압력을 높이면은 민 프리패스는 짧아지지. 압력을 낮추면은 길어지고. 자, 그래서 그걸 조절해 가지고 압력이 아주 높을 때 어떻게 될 것인지, 그다음에 낮을 때 어떻게 될 것인지, 그다음에 아주 극단적으로 낮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극단적으로 낮을 때야 10의 마이너스 5승토로 오늘 할 때 10의 마이너스 5승토로 정도면은 람다가 민 프리패스가 5m 정도 된다고. 우리가 시스템을 갖다가 뭐 수십 센티미터 정도로 봐야겠지. 한 2, 30cm로 봐야겠지. 시스템을. 그거보다도 길어. 훨씬 길어. 스텝보다는 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길고. 그랬을 때는 어떻게 생기냐? 그럼 엄청나게 긴 화살표를 가지고 여기를 갖다가 찌르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올 수 있는 방향은 거의 직선으로 이렇게 도달하는 방법밖에 없어. 이게 여기서 그렇지, 사실은 여기보다 상당히 떨어져 있는 거고 상당히 큰 상황이야. 타겟이 상당히 떨어져 있고 상당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직선으로 도달하는 거랑 직선으로 이렇게 도달하는 거란 말이야. 직선으로. 이렇게 직선으로. 자, 이렇게 직선으로 도달해. 자, 이렇게. 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성장하겠어? 성장이 이 타겟을 마주보는 면은 똑같은 두께로서 자라겠지? 그렇지? 그렇지만 옆면은 쌓일 수가 없잖아. 볼 수가 없잖아.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굉장히 안 쌓이게 되겠지. 응? 그런 식으로 되지. 여기서부터 굉장히 길게 날라온다고 생각하면, 길게 이렇게 날라온다고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어나이소트로픽하다. 어나이소트로픽하는 것은 방향성이 있다라는 얘기야. 방향성이 있어. 방향성이 타겟을 바라보는 쪽으로만 이렇게 자라게 돼 있는 거야. 지오메트리 쉐도잉이 생긴다는 얘기지. 그늘이 진 데는 안 쌓인다는 얘기야. 응? 그러니까 거기를 못 보게 되면은 여기 이 타겟 쪽이 안 보이는 쪽, 뭐 어떤 물체 어떻게 생긴 저건지는 모르지만 뭐 여기 이렇게 가렸다. 그럼 여기는 절대로 안 쌓이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지? 그래서 이걸 갖다 뭐라 부르냐면 line of sight deposition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태양을 갖다 보는 면, 그러니까 빛을 보는 것처럼 빛을 볼 때는 다 똑같이 자라는 거지. 그 빛을 보는 쪽은 다 똑같이 자라는 것처럼 빛을 그 태양을 볼 수 있는 데는 다 똑같은 양이 쌓이게 되는 거야. 그렇지만 사이드 월은 매우 얇아지는 거지. 만약에 태양이 여기 있다라고 치면은 여기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쪽 면은 볼 수가 없잖아. 보기가 되게 어렵지. 그러면 되게 얇게 쌓이는 거지. 그래서 very dependent on source의 configuration. source가 어떻게 configuration이 생겼느냐에 따라서 샘플 서피스에 쌓이는 게 달라진다는 거지. 각도가 얼마, 이놈하고 각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민감하게 쌓이는 거야. 자, 뭐 여기에 소스가 있다. 소스가 여기 있는데 뭐 이렇게 쌓였다. 이렇게 쌓였다. 그럼 여기 두께와 이 두께와 이 두께와 이 두께가 같겠지? 이 두께가 이렇게 같게 올라가겠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주 깊은 홀. 우리가 이런 홀들이 굉장히 많아져. 점점점 이런 홀들 갖다가 채워야 될 것들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굉장히 깊은 홀들, 그 뭐 TSV라든지 트루 실리콘 비아라든지
이게 왜 오늘 더 날리냐? 오늘 더 잘 안 되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실리콘의 그러니까 애스펙트 레이쇼가 굉장히 긴 홀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지. 굉장히 구멍이 작고 기본적으로 요 오프닝이 작고 굉장히 깊은 홀을 만들어야 돼. 이런 홀을 갖다가 쌓아야 될 경우들이 많다고. 이 홀 안에다 데포지션 해야 될 경우들이 많아. 응?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걸 갖다가 그러니까 압력이 높은 상황에서 쌓으면 어떻게 돼? 이쪽이 이렇게 많이 쌓이게 된단 말이지. 그래서 여기를 다 채우기 전에 앞에가 막혀버려. 오프닝이 막혀버리는 일이 생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압력이 어떻게 이걸 넣어 가지고 쌓느냐가 상당히 큰 문제인데, 그럴 때 요 밑바닥을 쌓는 용도로는 이게 참 좋은 거야. 요 밑바닥을 쌓는 용도로는. 그치? 요 밑바닥을 쌓기가 상당히 어렵거든. 근데 요 밑바닥을 쌓는 용도로는 이렇게 압력을 갖다가 굉장히 낮춰 가지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유리한 방법이다 이거야. 자, 여기 대해서는 조금 더 이따 나오니까 다시 얘기할게.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쌓아 놓은 것다가 보면은 그 쌓은 형태를 보면은 얘가 어떠한 조건에서 쌓였는지를 갖다가 알 수가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어떤 놈은, 그러니까 민프리패스가 긴 구간에서 쌓였겠구나. 그것도 그 얘기는 뭐냐면 프레셔가 굉장히 낮은 압력을 사용하는 데포지션 방법을 썼겠구나. 어떤 방법은 미디움 프레셔에서 했겠구나. 어떤 방법은 압력이 높은 데서 했겠구나. 뭐 그걸 갖다가 이걸 보면 대충 알 수가 있단 말이지. 자, 어, 요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하이어에서 쌓였을까. 이 코너 쪽에서 더 많이 쌓이고 이 안쪽에다가 못 쌓였잖아. 이렇게 보면 코너가 먼저 막히잖아. 이 앞쪽이. 그래서 뭐 프레셔가 높은 데서 쌓였을 거다라는 것이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위에 쌓인 거 밑에 쌓인 거 비슷하고 옆에가 좀 얇지, 이런 거 보면은 민프레스가 긴 놈으로 쌓였겠구나라고 할 수 있고, 뭐 그렇게 보면은 단면을 보면 알 수가 있단 말이야.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어떨까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다양한 종류의 데포지션을 원하는데,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원하는 건 뭐냐면은 컨포멀한 데포지션을 원해. 컨포멀하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쌓이고 싶은 모양이 이렇게 있다. 그럼 거기를 갖다가 똑같은 두께로 요렇게 덮는 거. 모양을 그대로 따라서 그렇게 덮는 거를 갖다가 컨포멀하다고 그러는 거야. 컨포멀하게 덮는다는 얘기야. 응? 이런 어떤 스텝들이 있는데, 이런 스텝을 덮는 걸 갖다가 컨포멀하게 덮는 걸 갖다가 상당히 원한단 말이야. 응? 어떤 것이 디자이러블한 바람직한 데포지션이냐. 우선 컴포지션, 우리가 원하는 컴포지션이 그냥 잘 덮여져야 되고, 어? 원하지 않는 컨테미넌트가 적어야 돼. 그리고 얘가 일렉트리컬리 인슐레이터면 인슐레이터, 그리고 메탈이면 메탈, 이것들을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 것이고, 또 미케니컬하게 얘가 버텨줘야 되는 거야. 얘가 쌌는데 얘가 한쪽이 무너져 버린다, 이러면 안 된다고. 이런 퀄리티들을 다양하게 갖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웨이퍼를 가지고 하잖아. 전체 웨이퍼를 다 하기 때문에 이 웨이퍼 안에서의 유니포미티, 그러니까 여기서 덮었을 때 여기에 두께, 여기에 두께, 여기에 두께, 여기에 두께, 여기에 두께가 다 비슷해야 된단 말이지. 똑같아야 된단 말이지. 여기는 뭐 10이 덮였는데 여기는 5가 덮였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응?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텝 커버리지. 컨포멀한 것들을, 기본적으로는 컨포멀한 걸 좋아한단 말이야. 근데 나중에는 이제 컨포멀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이용해야 될 때도 있어.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컨포멀한 것들, 플래너하지 않은 데서도 컨포멀하게 덮이면은 좋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그런데 아까 우리가 봤던 거에 따르면은 보면은 이렇게 코너가 지면은 이 위쪽에는 두껍게 덮이고 이 아래쪽에는 얇게 덮이지. 자, 이렇게 덮이면은 압력이 어떻던 거야? 이 덮었던 압력이 어떨 때 이런 식으로 덮여? 압력이 클 때, 높은 압력일 때 이렇게 덮인다 그랬지? 그 앞에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찾아봐. 자, 그러니까 그런 푸어 스텝 커버리지를 하게 된단 말이지.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걸 잘 조절을 해야 한단 말이야. 이걸 만들기 위해서. 자, 필링.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우리가 이런 홀을 갖다가 채워야 할 때들이 굉장히 많아. 홀을 채워야 할 때들이 굉장히 많아. 이런 홀을 갖다가 채우기 위해서 채우는 것을 갖다가 필링이라고 그런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필링 해야 될 경우들이 많은데 이렇게 필링이 완벽하게 다 이렇게 채워져야 될 때가 다 채워져야 된단 말이지. 여기가 다 이렇게 채워져야지. 어떤 경우에는 보면은 이 코너들이 이렇게 자라다가 이게 코너를 막아. 그래서 안에 이렇게 안 쌓이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지. 안 쌓이고 이런 경우가 생겨. 요 안에는 이렇게 보이드라고 그러지. 보이드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 그럴 때 필링이 안 좋다라고 그러지.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를 만약에 메탈을 집어넣는다. 그럼 메탈 집어넣는 이유는 여기가 전기를 통하게 만들기 위해서잖아. 전기를 통하는 컨덕터를 쓰기 위해서잖아. 근데 이런 보이드가 여기 생겼어. 그럼 여기에 레지스턴스는 상당히 높아지게 되겠지. 어? 상당히 높아지게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피해줘야 한단 말이야. 자, 여기 보면 스택 커버리지 안 좋은 거 보여주는 거야. 보면 사이드면 보면은 굉장히 얇게 덮인 걸 보이지.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들이 많다고. 자, 그래서 보이드 포메이션 하는 거 보면은 메탈 라인 두 개를 이렇게 놓고 여기 이제 메탈 두 개를 갖다가 이제 여기를 인슐레이션 시키기 위해서 여기다 인슐레이터 옥사이드를 갖다 데포지션을 하지. 데포지션을 잘 해야 하는데 만약에 그 컨디션이 안 좋다. 그럼 코너는 더 많이 쌓이고 여기는 덜 쌓이고 이런 식으로 되다 보면은 쭉 쌓이다 보면은 이렇게 보이드가 남게 되는 거지. 실제로 사진 보면 이렇게 보이드가 남어. 이렇게 보이드가 남어. 이렇게 보이드가 남으면은 당연히 여기에는 다이렉트릭 콘산트 메탈 같은 경우에는 레지스턴스가 높아지는 거고 인슐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보이드가 생기면은 어떻게 되겠어? 레지스턴스가 더 높아져. 그지? 보이드가 생기면은 인슐레이터 머티리얼 옥사이드 머티리얼 자체보다 여기 진공이 되든 뭐 백큐움이 되든 공기가 들어가든 뭐 에어가 들어간다면은 이 옥사이드보다 얘가 훨씬 더 레지스티비티가 높잖아. 그지? 그러니까 레지스턴스가 높아진다고. 응? 그럼 좋겠네? 더 좋을 수도 있겠네? 그렇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에어갭을 만드는 경우도 있어. 에어갭을 만드는 경우도 있어. 그렇지만 미케니컬하게 약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갖다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다면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안 만들려고 하는데 만들어졌다든지 이런 컨트롤할 수 없는 거라면은 문제가 있는 거라고. 이거는 안 되는 거라고.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에어갭을 갖다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원하지 않았는데 만들어졌기 때문에 안 좋은 거야. 물론 전기적으로는 얘와 얘를 갖다가 두 개, 보통 인슐레이터를 갖다 여기다 집어넣는 이유는 뭐냐면 인슐레이터를 갖다 왜 메탈과 메탈 사이에 넣냐면은 여기에 전기가 안 통하게 하기 위해서잖아. 그지? 레지스턴스를 높여. 레지스턴스를 높이고 또 여기와 여기에 커플링이 일어나서 하는데 두 개 사이에 커플링이 일어나면 안 돼. 커플링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이 선에다가 전기를 통해 얘한테는 통하지 않고 있어. 그럼 얘는 통하고 얘는 안 통하고 있어야 되는데 얘가 메탈이고 얘다 메탈이고 여기가 인슐레이터다 보니까 얘가 뭐야? 결국 구조가 어떤 구조야? 이렇게 되면은 이 구조는 이 구조는 MAM 캐패시터 구조가 된단 말이야.
MI는 캐패시터 구조잖아. 메탈, 인슐레이터잖아. 그렇지?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면 여기에 전기를 통하면은 여기에 전기가 유도가 되게 돼 있어. 캐패시터처럼 이쪽에 플러스 전하가 흐르면 이쪽에 반대 전하가 생기게 되잖아. 캐패시터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이래서 그래서 여기에 전기를 안 흘렸는데도 여기 마치 전기가 흐르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고. 그래서 오작동을 일으킨단 말이야.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크로스톡이라고 그런다고. 두 개가 크로스톡을 한다. 서로 대화를 하는 거야. 대화를 하는 것처럼. 자, 이걸 막아주려면 어떻게 하는 게 이렇게 하면 되겠어? 이 크로스톡을 막아주려면. 응? 크로스톡을 막아주는 방법. 이 두 개 사이에 캐패시턴스를 어떻게 하겠어? 캐패시턴스를 줄여줘야지. 그래야 여기 이쪽에 전기가 많이 모여도 여기에 전기가 별로 안 모이게끔 할 수 있지. 어? 캐패시턴스가 작으면은 안 되잖아. 응? 작으면은 모이는 전하량들이 양쪽에 모이는 전하가 적어지잖아. 다시 하겠습니다. 아무튼 캐패시턴스를 줄여줘야 된단 말이지. 캐패시턴스 줄여줘야 돼. 캡을 줄여주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 캡을 줄여주는 방법. 그렇지. 그렇지. 다 맞아. 또, 또 하나 있을 수 있는 게, 뭐, 메탈의 두께를 얇게 해도 상관없지? 메탈의 두께를 얇게 하면은 캡 면적이 줄어드는 거니까. 근데 그러면은 이 메탈 자체의 라인에 레지스턴스가 커질 거 아니야.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그거는 빼고. 그치? 유전율을 낮게 하거나 옥사이드 두께를 넣는다. 근데 옥사이드 두께를 늘리면 안 되지. 우리가 점점점 작게 만들려고 그러는데 옥사이드 두께를 늘린다는 얘기는 더 넓게 만든다는 얘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그거는 안 되는 얘기고 유전율을 낮게 한다는 얘기가 맞아. 어?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면은 이 메탈과 메탈 사이에 왜 난리냐 오늘 이게 로케이 다이일렉트릭을 쓰자는 얘기야. 로케이 다이일렉트릭. 응? 우리가 게이트 스테이크에 쓰는 옥사이드는 하이키를 쓴다 그러지. 그렇지만 뒤에 인슐레이터 쪽에 쓰는 다이렉트릭은 로케이를 쓰면 쓸수록 좋아. 근데 로케이 중에 가장 로케이가 뭐야? 가장 로케이. 머티리얼 중에 K 값이 가장 낮은 거. 어떤 게 있지? 백큐이 가장 낮은 K 값을 갖고 있지? 응? 진공이. 그러니까 진공이나 에어. 응? 그래서 에어를 갖다가 넣어서 하는 연구들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근데 이거는 요거랑 좀 다른 얘기인데 내가 일부러 요걸 얘기를 좀 했어. 여기서는 내가 다 채우려고 하는데 못 채워가지고 생긴 현상이야. 이거 고의로 이용하려는 게 아니고 물론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이렇게 하려는 것들도 시도가 됐었고 옛날엔. 지금도 어느 정도 시도하고 있는 거고. 지금 아무튼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이런 게 생기는 건 안 되는 일이야. 자, 우리가 에스펙트 레이지오라는 말을 한다고. 에스펙트 레이지오라는 것은 뭐냐면은 밑면분의 높이. 응? 자, 요 구멍분의 높이. 이게 크면 클수록 에스펙트 레이지오가 크면 클수록 무슨 얘기냐면 계속 길다란 홀이라는 얘기야. 길다란 홀. 그거는 채우기가 어려워. 어? 긴 홀들은 다 채우기가 어려워. 자, 스택 커버리지는 얼마나 잘 쌓이느냐 얘기야. 얼마나 잘 쌓이느냐 얘기인데 바텀에 그러니까 멀쩡한 데 쌓였던 거와 비교해서 그냥 정면으로 아무 그 장애물 없이 쌓였던 놈의 두께와 비교해서 내가 원하는 뭐 옆면이라든지 아니면은 바닥면이라든지 요거에
그 B를 갖다가 계산하면은 그걸 스택 커버리지라고 그래. 이게 100이다. 그러면은 똑같이 덮인다는 얘기야. 똑같이 잘 덮인다는 얘기야. 자, 인제 우리가 할 거는 뭐냐면은 피지컬 베이퍼 데포지션. 그러니까 데포지션 방법에는 크게 보면은 PVD와 CVD가 있다고 그랬잖아. PVD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미케니컬한 힘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걸 향해서 그 베이퍼를 만든가. 그러니까 그 우리가 덮고자 하는 것을 갖다가 베이퍼를 만들어서 걔를 갖다 옮겨서 우리가 원하는 데다가 덮는, 베이퍼에다 덮는 것. 그걸 피지컬 베이퍼 데포지션이라고 그러고, 그 방법에는 크게 보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이베포레이션이라는 방법이 있고 스퍼터라는 방법이 있어. 이베포레이션이라는 방법은 뭐냐면은 타겟에서 타겟이라는 것은 우리가 웨이퍼에다가 덮고자 하는 물질이야. 이 타겟에서 어떻게 이 타겟 머티리얼을 갖다가 베이퍼로 만들어내느냐, 그것에 따라서 이제 이베포레이션이라는 방법과 스퍼터라는 방법이 되는 거야. 이베포레이션이라는 방법은 얘를 갖다가 이 타겟을 열을 가하든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떨어져 나간다는 얘기는 얘와, 그러니까 얘네들이 붙어 있는 본드를 끊어낸다는 얘기란 말이지. 본드를 끊어내려면 에너지를 줘야 되는데, 에너지를 주는 방법이 얘는 더멀로 주든지 아니면 일렉트론 빔, E빔으로 주든지, 이런 방법으로 승화를 시킨가, 이베포레이션을 시킨가. 그래가지고 웨이퍼에 가서 덮게 하는 게 이제 이베포레이션의 방법이고, 스퍼트란 방법은 아이언 가지고, 에너지가 높은 아이언 가지고 얘를 때려가지고 튕겨져 나오게 하는 게 이제 스퍼터링이란 방법이고. 자, 지금 여기서는 이제 서멀 이베포레이션, 얘를 갖다가 온도를 가해가지고, 이 타겟에서 온도를 가해서 얘가 이베포레이션 돼서 튀어나오게끔 하는 거야. 이렇게 하려면 얘는 굉장히 하이 베큐에서 해야 돼. 하이 베큐에서 해야지 얘를 뜯어내오지. 이게 하이 베큐이 아니면은 이 주변의 온도도 올려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은 되게 이베포레이션 시키기가 쉽지 않단 말이지. 압력이 낮아야지 얘가 이베포레이션이 잘 돼. 그건 당연한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하이 베큐에서 해야 되고, 그래야지 컨테미네이션도 적어지는 거지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하이 베큐이기 때문에 라인 오브 사이트 데포지션이 될 수밖에 없어. 스택 커버리지는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히팅 시키냐의 문제인데, 히팅 시키는 해야 되기 때문에 얘가 thermal decomposition이라고 할 수 있다고. 얘가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소스 머티리얼이 어떤 화합물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라면 얘네들이 분리가 되어 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을 덮을 수 있는 타겟은 일정한 타겟밖에 없어. 정해진 타겟밖에 없어. 데컴포지션이 안 되는 놈이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뭐 퓨어한 메탈이라든지 이런 애들만 가능한 거야. 자, 레이트는 당연히 라인 오브 사이트, 그리고 굉장히 하이 베큐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빠르지가 않아. 세크당 옹스트롱 단위로 티피컬을 10-4승토로 그 이하에서 하게 된단 말이지. 소스 바로 앞에서는 10-4승 정도가 이베포레이션 돼서 올라오지만 걔가 웨이퍼까지 닿을 때는 굉장히 낮아진단 말이지. 웨이퍼 위에서의 샘플 서피스 위에서의 프레셔는 굉장히 낮아. 그래서 10-6승 정도 된다란 말이야. 자, 각각의 어떤 메탈들, 우리가 주로 얘네들은 메탈을 가지고 해. 이베포레이션은 그러니까 디컴포지션이 안 되는 물질이니까 이제 메탈들이 주로지. 그러면 온도를 올리면은 당연히 얘가 이베포레이션 되는 프레셔, 가스 프레셔들이 생긴단 말이지. 그 가스 프레셔가 어느 정도 생기는지를 온도에 따라서 둔 거야 보면은. 소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증발이 잘 되는 거지. 이베포레이션이 잘 되는 놈이기 때문에 보면은 낮은 온도에서도 굉장히 높은 베이퍼 프레셔가 있어. 높다라고 하지만 보면은 이게 1토르도 안 되는 거야. 10-1, 10-2 이런 토르란 말이야. 이게 1토르야. 우리가 760토르가 1기압이니까 굉장히 낮은 거지 그래도. 자, 텅스텐 같은 것들 온도를 암만 높여도 굉장히 낮지. 응? 그러니까 우리가 딱 써야 될 그런 어떤 그 쓸 수 있는 물질들이 있단 말이지. 자, 다 들리는 중이지? 듣고 있는 중이지? 그럼 내가 확인을 하면서 해야겠어. 자, 서멀 이베포레이션은 기본적으로 히팅을 통해서 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히팅을 하니까 히팅을 할 수 있는 머티리얼로 히터를 만들어줘야 돼. 자,
근데 히터를 갖다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요 안에다 집어넣어서 그 소스를 집어넣어 가지고 뭐 파우더를 타겟은 파우더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저걸 수도 있고 그래. 그 어떤 그 뭉쳐진 고체일 수도 있고 그래. 자, 여기다 요렇게 히터가 요렇게 생길 수도 있고 히터가 요렇게 생길 수도 있어. 히터 물질은 당연히 타겟 머티리얼보다 굉장히 높은 온도까지 안정돼야지. 히터를 갖다가 온도를 냈는데 걔가 증발해 가지고 걔가 데포지션 되면 안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높은 온도, 멜팅 포인트가 굉장히 높은 물질들, 텅스텐이라든지 탄탈lum이라든지 아니면 몰리브덴이라든지, 자, 이런 애들 가지고 히터 머티리얼을 쓰고, 그리고 보트, 여기다 그냥 넣을 수 없으니까 보트 머티리얼을 갖다 보트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안에다 파우더를 넣든지 그렇다고. 근데 이런 보트 물질하고의 또 보트 물질 자체가 컨테미네이션 되거나 보트하고 리액션 되거나 그럴 수도 있겠지. 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더멀 이베포레이션 말고 이빔 이베포레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이빔 이베포레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온도를 통해 가지고 열을 가하는 게 아니고 온도를 통해서 에너지를 주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히팅을 시켜 가지고 일렉트론 빔을 만들어. 일렉트론 빔을 만드는 건 어떻게 만드냐? 일렉트론이 나올 수 있는 소스, 뭐 필라멘트를 온도로 가한다든지 과하게 온도로 가한다든지, 아니, 온도를 저 전기를 가한다든지 그러면은 일렉트론이 튀어나오는 물질들이 있단 말이지. 잘 튀어나오는 물질이. 그래서 튀어나온 일렉트론을 매그네틱 필드를 가지고, 얘가 튀어나왔으니까 이게 속도가 있으니까 매그네틱 필드를 받으면 얘가 이렇게 돌게 된단 말이야. 응? 이렇게 돌게 된단 말이야. 계속 일렉트론이 이렇게 돌면서 얘를 때리는 거야. 얘를 갖다가 이렇게 때리게끔 만들어주고 이렇게. 응? 매그네틱 일렉트론이 흐른다는 건 전류고, 전류라는 것은 움직이는 캐리어는 매그네틱 필드 안에서는 원운동을 하게 됐단 말이야. 한쪽으로 힘을 받게 됐단 말이야. 한쪽으로 힘을 받으니까 이렇게 원운동을 하게 되지. 그래가지고 여기를 계속 때리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얘가 그 에너지에 의해서 가열이 된단 말이지. 그래서 이베포레이션 되는 게 만드는 걸 갖다가 이빔 이베포레이터라고 불러. 그래서 일렉트론 빔으로 이렇게 때려가지고 이 물질을 다이렉트리 히트하는 거야. 일렉트론 bombardiment를 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는 뭐 엑스레이도 나올 수 있고 서브스트레이트나 디바이스를 갖다가 데미지를 줄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덮는다 이거야. 또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열을 주는 방법은 인덕션 알지? 인덕션을 해서 이쪽에서 저 마그네틱 필드 돌리면은 이쪽에서 열 받게 하는, 여러분들 집에서 인덕션 렌즈 있잖아. 그거는 떨어져 있는 가운데서도 이게 저 열이 그 여기에 전류를 갖다 유도시키는 거지. 전류를 유도시키면, 이 물질의 전류를 유도시키면은 그 물질의 전류가 흐르면서 온도가 높아지게 되는 거지. 자, 그렇게 인덕션을 통해 가지고 히팅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보트를 갖다 이용해 가지고 보트 위에다가 소스 물질을 둬 가지고 히팅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물질 메탈 자체에다가 인덕션을 일으켜 가지고 온도를 올릴 수가 있는 거야. 그렇게 하니까 훨씬 더 그 컨테미네이션, 보트와의 컨테미네이션이나 이런 거는 더 적겠지. 자, 이게 이베포레이션이야. 자, 듣고 있지? 오케이. 자, 스퍼터링이란 방법은 지난 시간에도 계속 나왔지만 우리가 플라즈마를 만든다고. 플라즈마라는 건 뭐냐면은 이온화된 가스라고 생각하면 돼. 이온화된다는 거는 뭐 뉴트론과 일렉트론이 결합돼 가지고 뉴트럴이지. 근데 일렉트론을 뜯어내는 거야. 그래서 뜯어내려면은 뭐가 필요해? 에너지가 필요하지. 강력한 일렉트릭 필드를 줘가지고 얘가 일렉트론과 아이언이 분리가 되게 만든 거야. 그렇게 한 다음에 얘를 이 전기를 띈 놈이니까 플러스든 마이너스. 전자는 마이너스 띄었고 아이언은 플러스 띄었겠지. 얘를 갖다가 강력하게 저걸 시켜. 가속을 시켜. 그래가지고 타겟 머티리얼을 때리게 만든 거야. 때리게. 타겟이 그럼 맞고 튀어나오겠지. 메탈이 튀어나오겠지. 우리가 주로들 쓰고 싶은 놈들이 이 타겟 머티리얼을 때리면은 맞고 튀어나올 거란 말이지.
이 튀어나온 놈을 갖다가 이 서브스트레이트에다가 붙이는 거지. 이렇게 하는 걸 갖다가 스퍼터링 한다고 그래. 뜯어내는 거야. 쳐가지고 뜯어내는 거야. 자, 이렇게 하려니까 우리가 이 때려주는 어떤 기체, 아이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때려주는 아이언. 이 때려주는 아이언은 반응성이 낮아야 돼. 얘가 반응성이 높으면 얘가 반응을 해서 얘를 변경을 시키든지 타겟의 머티리얼의 성격을 변경시키든지 아니면 튀어나온 놈, 얘가 때리는 놈이 얘 말고도 굉장히 이렇게 주변에 많이 있을 거 아니야. 물론 가속을 받아서 여기 아직 때리지 않는 놈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야. 얘네들과 튀어나온 놈들이 반응을 하면 안 된단 말이지. 반응해서 얘네들이 뭐가 되면 안 돼. 이 튀어나온 놈은 이 타겟, 우리가 덮고자 하는 이 웨이퍼로 날아가야지 중간에 반응을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 때려주는 이 아이언들은 비활성 기체를 주로 쓴다고. 뭐지? 뭐가 있지? 비활성 기체? H3? 그렇지. 힐륨. 그렇지. 힐륨, 아르곤. 그런 것들이 쓴다고. 주로 아르곤을 써. 왜냐면 힐륨은 비싸. 힐륨 비싸니까 주로 아르곤을 쓴다고. 그래가지고 걔를 이용해가지고 튀어나오게 만들어서 얘가 여기 와서 붙게끔 그렇게 해주는 거야. 자, 여러분들 플라즈마에 대해서 좀 알고 싶으면은 내가 쭉 찾아봤더니 이게 굉장히 잘 설명을 해줬더라고. 이 분의 여기를 누르면은 이렇게 플라즈마에 대해서 쭉 해준 분이 있는데 나도 이걸 갖다 전부 다 쭉 읽어봤어요. 뒤에서부터. 그러니까 이분은 플라즈마와 방막 프로세스에 대해서 굉장히 잘 써줬더라고. 이걸 갖다 쭉 읽어봐. 쭉 읽어봐. 그럼 내가 이 과목에서 커버할 수 없는 보다 그 뭐야 베이직한 부분, 펀더멘털한 부분을 갖다가 쭉 얘기해 줄 거야. 좀 더 상세하게. 상당히 잘 되어 있으니까 이걸 쭉 읽어봐. 내가 이거는 블로그는 이 개나린 블로그라고 돼 있어. 이걸 한번 찾아봐. 내가 요 파일은 내가 다시 변경해서 올려줄 텐데 아무튼 이걸 찾아봐. 근데 그렇게 해서 덮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언 에너지 얼만큼 큰 아이언 에너지를 때려주면은 얼만큼 몇 개, 한 개의 아이언을 때렸을 때 몇 개의 타겟 물질이 나오는지에 대한 게 스퍼터링 일드인데 거기에 대해서 쭉 있어. 아르곤 한 개 때렸을 때 뭐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별로 안 나와. 에너지 굉장히 큰 에너지를 때려야지만 간신히 나와. 골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나와. 플래티넘, 알루미늄, 크롬 뭐 이런 식으로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면은 뭐 외울 필요 없고,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요 유튜브는 스퍼터랑 비슷한 프로세스를 누가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실험을 갖다 내가 보고 그 유튜브로 놨어. 여러분들 한번 보면서 스퍼터가 어떤 것인지를 갖다 좀 그 눈으로 좀 보라고. 내가 기회가 있으면은 스퍼터를 갖다 우리 실험실에서 쓰는 걸 갖다가 한번 스퍼터링 하는 걸 갖다 찍어오라고 그래가지고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 자, 장비는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장비는 이렇게 생겼어. 자, 그래서 뭐 이건 내 맘이야. 아니, 내 맘이 아니라 장비가 이렇게 생긴 놈도 있고 저렇게 생긴 놈도 있어. 타겟을 밑에 붙이는 놈이 있고 타겟을 위에 붙이는 놈이 있어. 그러니까 서브스트레이트를 위에 붙이고 타겟을 밑에 붙이는 형태가 있고, 타겟을 위에 붙이고 서브스트레이트를 밑에 붙이는 형태가 있어. 근데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형태를 선호해. 타겟을 밑에 붙이고 서브스트레이트를 위에 붙여. 왜 그럴까? 왜 이걸 이렇게 하는 걸 더 좋아할까? 왜냐하면은 여기서 파티클 같은 게 생길 수가 있거든. 파티클이 타겟 위에 떨어지는 걸 치우는 게 낫지, 스퍼터 위에 떨어지는 걸 원하지 않거든. 스퍼터 쪽으로 떨어지는 걸 갖다가, 그러니까 이쪽을 위로 하는 게 좋지. 서브스트레이트를 갖다가 이쪽으로 올리는 게 좋지. 우리가 여기다가 만들어가지고 소자를 만든 건데 여기에 뭐 잡다한 파우더나 뭐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게 좋지 않지. 이렇게 한다고. 자, 기본적으로 아르곤을 갖다가 저걸로 쓴다고 했고, 자, 플라즈마를 우선 제너레이션 시켜야 돼. 플라즈마는 강력한 전기장이 필요해.
강력한 전기장을 걸어 가지고 아르곤 자체를 갖다가 이온화시켜야 한단 말이지. 이온화시키고 거기에 매그네틱 필드가 있어야 돼. 매그네틱 필드는 왜 있냐? 여기에 이 생긴 아르곤 이 플라즈마를 가둬 놔야 된다고. 고 안에 가둬 놔야 된다고. 여기 보면은 보듯이 이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서 생긴 놈을 여기는 B 필드를 여기다 걸지. 이렇게 해서 얘를 가둬 놓는 거야. 얘네들이 못 도망가게, 다른 데를 못 가게. 요 안에 있으라고 가둬 놓기 위해서 매그네틱 필드 가지고 가둬 놓다고. 그리고 일렉트릭 필드로 걸어주면 이제 이게 가속해서 얘를 때리게 되는 거지. 얘를 이 알곤이 때리게 되는 거야. 얘를 갖다가. 자, 이렇게 얘를 갖다가 플라즈마를 만들 때 DC로 만들 수 있어. DC. 그러니까 강력한 에너지를, 전기적인 에너지를 주는 거니까 걔를 DC로 줄 수 있지만 RF로도 줄 수 있어. RF로도 만들어 줄 수 있어. 그건 왜 그렇게 되느냐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걸 찾아봐. 여기 뭐 RF 스포트링, 자기 바이어스 효과, 셀프 바이어스 효과 이런 거 있어. 여러분들이 보면서 공부를 해. 그렇지? 근데 주로 RF를 주는 경우는 왜 RF를 주느냐? 이 타겟이 다이일렉트릭이야. 다이일렉트릭이야. 그러면은 그럼 얘를 가속시켜서 얘를 때릴 수가 없다고. DC라면 그냥 얘가 플러스 아이오니가 여기다 플러스 여기다 마이너스 주면 얘가 때려준단 말이죠. 달려서 때리면은 튀어나오게 되는데 얘가 다이일렉트릭의 경우에는 얘를 때릴 방법이 없어. 얘는 얘가 전기를 뛰질 않기 때문에 그럴 때는 RF를 써. RF를 쓰면 자기 바이어스 효과가 나면서 때리게 된단 말이지. 응? 그러니까 다이일렉트릭을 타겟으로 쓸 때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다이일렉트릭 그랬다 뭐 헤프림 옥사이드라든지 아니면 뭐 지르코늄 옥사이드라든지 아니면 징크 옥사이드라든지 이런 전기가 안 통하는 물질을 갖다가 타겟을 써가지고 데포지션을 할 경우가 많단 말이지. 그럴 경우에는 RF를 가지고 플라즈마를 만들어 가지고 RF 플라즈마로 튄단 말이야. 자기 바이어스 효과를 이용해 가지고 거기는 여러분들 찾아봐. 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typically inert gas, 비활성 가스, 노블 가스를 갖다가 인시던트 아이온으로 만들기 위해서 쓴단 말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가 반응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얘가 반응하면 아이언 에너지는 few hundred electron volt를 만들어주면은 그러면은 어텀 튀어나온 놈들은 tens of electron으로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큰 에너지로 때려야지 그 정도 에너지로 나오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당연히 얘는 베큐움이 그렇게 높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 인시던트 아이언을 집어넣어 줘야 되잖아. 얘를 플라즈마를 만들어 가지고 때려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얘는 좀 낮아야 된단 말이야. 베큐움 상황이 낮단 말이야. 어느 정도냐? 한 11-2승토르 정도 되고 그랬을 때 남다는 한 5mm 정도 돼요. 5mm. 5mm라는 얘기는 그러면은 당연히 스텝보다는 훨씬 크지. 그렇지만 시스템보다는 훨씬 작지. 그지?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쌓이게 되냐면은 이런 식으로 쌓이니까 위에는 두껍게 밑에는 얇게 똑같이 이런 식으로 쌓이게 된단 말이지. 아 여기 또 완전 똑같진 않지. 이렇게 되지. 이런 식으로 쌓이게 되지. 응? 앞에 나왔으니까 그 그림을 찾아봐. 그러니까 이베포레이션보다는 스텝 커버리지는 측면에서는 물론 낫지. 그렇지만 뭐 다른 것들 CVD에 비해서는 당연히 안 좋단 말이야. 자, 플라즈마에 대해서 나온 것, 자,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 밑바닥을 갖다 쌓고 싶어. 이 밑바닥을 갖다 쌓고 싶어. 이 밑바닥을 쌓는 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라인 오브 사이트 방법이야. 왜 이 방법이 가장 요즘에 많이 필요하냐면은 TSV가 생기면 TSV를 해야 돼. TSV를 갖다 덮어줘야 되는데 TSV는 기본적으로 베리어 머티리얼을 갖다 덮어야 돼. 베리어 머티리얼을 덮고 그리고 이 베리어 머티리얼을 이용해 가지고 일렉트로 플레이팅 한다고. 일렉트로 플레이팅은 우리말로 하면은 뭐지? 화면이 깜빡거려? 지금도 그래? 들려?
괜찮아? 오케이. 지금은 괜찮아? 오케이. 아무튼 그러니까 카메라도 잘 보이지? 음. 이 TSV는 일렉트로플레이팅.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지? 일렉트로플레이팅? 몰라? 도금이야, 도금. 응? 도금. 요즘에 여기를 갖다 이제 메탈로 채우는 걸 카파로 채우는데, 이 카파를 채우는 방법은 일렉트로플레이팅을 사용한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전기가 통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배리어 머티리얼을 갖다 이렇게 밑에까지 잘 싸줘야 된단 말이야. 응?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밑에를 좀 잘 싸주는 방법이 중요하다고. 이 밑에를 이렇게 쌓아서 올라오는 방법이 중요한데, 이 밑에를 잘 싸는 방법은 라인 오브 사이트가 가장 좋다고. 근데 요 배리어 머티리얼을 쌓는 방법은 이제 스퍼터를 가지고 쌓아야 되는데, 스퍼터가 완전한 라인 오브 사이트가 안 된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미믹, 흉내를 내. 흉내를 내는 기법들이 많이 있어. 라인 오브 사이트처럼 흉내내는 기법이, 그게 콜리메이티드, 그리고 롱스루 스퍼터링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민 프리패스가 짧잖아. 민 프리패스가 기본적으로 짧아가지고,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쌓이게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쌓이게 되는 걸 갖다가 이런 식으로 쌓이게끔 바꿔주는 거야. 미믹하는 건데, 하이베큐처럼 미믹하는데, 어떻게 하냐, 이렇게 콜리메이터라는 놈을 갖다 앞에다 집어넣어. 이렇게. 그래서 옆으로 날라오는 놈들은 다 차단시켜 버리는 거야. 옆으로 날라오는 놈들은 다 차단시키고, 이 방향으로 날라오는 놈들만 통과를 시킨 거야. 그러면은 마치 저것처럼 그 롱 민 프리패스를 가진 놈처럼 그렇게 쌓이는 것이지. 그렇게 한든지, 아니면 롱스루 챔버 프레셔를 굉장히 낮춰. 챔버 프레셔를 굉장히 낮추면은, 그러면은 소스와 서브스트레이트 사이에 만들 때, 스퍼터링 할 때와 쌓일 때를 좀 다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를 갖다가 굉장히 낮게 만들어 버린 거야. 스퍼터링 한 놈을 끄집어내서 여기를 굉장히 낮게 하면은, 그러면 긴 민 프리패스를 가지고 나올 거 아니야. 이런 방법으로 이베포레이션 하는 거랑 비슷하게 미미킹을 하는 거야. 흉내를 내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다 스퍼트를 쓰고 있어. 이베포레이션은 사실 잘 안 쓰고 있어. 거의 많이 안 쓰고 있어. 이렇게 해서 스퍼터링을 이런 데다 쓸 수 있다라는 거야. 이렇게 깊은 데를 쌓기 위해. 자, 잘 들리지? 잘 되고 있지? 자, 지금부터는 이제 CBD에 대해서 얘기해 줄게. CBD. PBD는 두 가지. 이베포레이션하고 스퍼터를 했고. CBD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덮고자 하는 물질을 가진 케미칼이 있어야 돼. 화학 물질이 있어. 가스로 되는 게 가장 좋지. 그놈이 와가지고 이 서브스트레이트 위에서 화학적인 반응을 하는 거야. 화학적인 반응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놈을 남겨놓고 나머지 물질이 떠나는 거란 말이지. 그게 케미칼 베이퍼 데포지션이야. 케미칼 베이퍼 데포지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케미칼 리액션이 필요해. 리액턴트 가스와 서브스트레이트 위에서 리액턴트 가스가 케미칼 리액션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놈을 남기고 나머지는 떠나는 거란 말이지.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야. 그렇게 하는 게 CBD야. 케미칼 웨이퍼 디퓨전. 그러니까 서피스 위에서만 돼야 돼. 그 웨이퍼 서피스 위에서만 그런 일이 발생해야 돼. 그렇게끔 해야 되는 거야. 다른 데서 뭐 공기 중에서 발생하면 그건 파우더가 돼버리는 거야. 파우더가. 그러니까 얘네들이 항상 와서 요 위에서 반응을 해서 케미칼 반응을 해서 남겨놓고 떠나게끔 그렇게 하는 걸 갖다 케미칼 리액션을 일어나게 하는 걸 케미칼 베이퍼 데포지션이라고 그래. 자, 가장 좋은 건 뭐냐면은, 이거의 장점 뭐냐면은, 장점이라는 것은 당연히 그러니까 PBD 대비 장점이겠지. 자, 서브스트레이트의 데미지가 적어. 서브스트레이트가 PBD 같은 경우에는 어땠건 간에 타겟 머티리얼이 와서 얘를 때리게 돼 있는가. 타겟 머티리얼이 와가지고 얘를 때려. 이 웨이퍼를. 그지? 그 때문에 얘가 피지컬한 데미지를 입게 돼 있다고. 어떻게든 날라와서 얘를 때려서 부딪히면서 붙는 거기 때문에. 근데 얘는 와가지고 화학적인 반응을 통해서 붙기 때문에 데미지를 안 입어. 그리고 매스 프로덕션, 로우 코스트. 이제 내 배우겠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배치 타입으로 넣을 수가 있어. 배치로 집어넣을 수가 있어. 근데
PBD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여기 와서 얘가 붙는 거기 때문에 한 장 한 장밖에 안 된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매스 프로덕션이 없고, 그리고 매스 프로덕션이 어렵다는 얘기는 매스 프로덕션이 된다는 얘기는 코스트가 낮다는 얘기지. 그리고 스텝 커버리지가 우수해. PBD 때문에. 왜냐? 얘 같은 경우에 걔는 서피스에서 케미컬 리액션을 일으킨단 말이지. 서피스가 있는 데는 다 똑같이 일어나게끔 만들 수 있어. 잘 조절하면은 서피스에서는 똑같이 일어나게끔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컨포멀하게 할 수 있단 말이야. 응? 반면에 디스어드밴티지, 약점들이 많지. 어떤 약점이냐? 우선은 케미컬 리액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케미컬 리액션이 일어난 놈을 찾아야 한단 말이지. 안 일어날 수 있어. 어떤 놈은 붙이고 싶은데도 그런 케미컬 리액션이 없어. 그럼 얘는 CVD로 할 수가 없는 애가 돼버린단 말이야. 아니면은 걔를 가진 케미칼이 안 존재해. 그렇다면 하기가 어렵단 말이지. 거의 불가능하단 말이지. 그러니까 리액션 메커니즘이 컴플리케이트하단 말이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붙이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머지가 나와야 되니까 그런 가스가 안 좋은 가스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harmful 가스가 나올 수가 있어. 자, 케미컬 베이퍼 데포지션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해. 근데 여기선 우선은 압력으로만 나눈다면은 애트모스피어 원기압, 일기압이지 하는 CBD와 로우 프레셔 CBD, LPCBD 압력으로 나눈다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 저압에서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지금 현재 상압에서 한다든지 상압 CBD와 저압 CBD 여기 대해서 이제 좀 더 나오니까 봅시다. 자, CBD라는 건 기본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쭉 여기 써 있어. 보면은 가스가 우선 와. 우리가 반응을 시키고자 하는 가스. 그 반응을 시키고자 하는 가스는 우리가 데포지션을 하고자 하는 그 머티리얼을 포함하고 있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필요 없는 물질도 같이 있단 말이야. 필요 없는 물질도 같이 있는 거야. 그게 와가지고 얘가 여기와 여기 사이를 와야 돼. 이렇게 와야 돼. 트랜스포트 돼서 와야 돼. 이 오는 거는 왜 오냐면은 디퓨전 같이 콘센트레이션의 차이에 의해서야. 여기는 콘센트레이션이 높을 테고 여기는 콘센트레이션이 낮을 테니까 기본적으로 와. 이렇게 오게 돼 있어. 그 다음에 여기에 붙어야 돼. 이 웨이퍼와 기본적으로 흡착이 돼야 돼. 흡착이. 업섭션이 일어나야 돼. 그 다음에 서피스에서 리액션 되는 거야. 리액션 돼. 그 다음에 그 필요 없는 놈들, 바이 프로덕트들은 다시 튀어나와 줘야 돼. 바이 프로덕트가 반응하고 우리가 필요한 놈만 남고 필요하지 않은 놈들은 떨어져서 다시 바깥으로 트랜스포트해서 이렇게 빠져나가게 계속 가스 스트림을 갖다가 이 프리커서의 가스 스트림을 이렇게 불어준단 말이야. 계속 불어줘서 계속 새로운 애가 와서 공급돼서 붙어서 반응하고 필요 없는 애들이 이렇게 나가게끔 이렇게 하는 게 기본적인 CBD의 메커니즘이야. 스텝이야. 그치? 자, 뭐 여기 오는 거, 뭐 여기 날아가는 거 이건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중간 과정만 보잔 말이야. 중간 과정만 보면은 자, 우선 여기서 오는 스텝이 중요해. 오는 스텝. 그걸 매스 트랜스퍼라고 그래. 매스 트랜스퍼. 응? 그 가스들이 와야 되잖아. 와서 여기서 반응돼야 되잖아. 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반응하고 나머지 튀어나오는 걸 갖다가 서피스 리액션이라고 그래.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고 온 놈이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고 떨어지고. 자, 요거 두 가지가 일어난다면 옥시데이션도 똑같았잖아. 옥시던트가 디퓨전에서 들어와야 되고 거기서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옥사이드를 만들어야 되고, 그지? 이것도 마찬가지야. 반응할 놈이 와야 되는 거고 와서 반응해야 되는 것이고 두 가지 메커니즘이란 말이야. 똑같아. 자, 이 키네틱을 보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단 말이지. 그 옥시데이션 모든 화학 반응은 똑같아. 기본적으로 이 바깥에 있는 컨센트레이션과 이 내부에 있는 컨센트레이션의 차이가 나. 왜냐하면 이 내부에서는 서피스에서는 계속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는 이 리액턴트들의 컨센트레이션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이 컨센트레이션은 낮을 수밖에 없단 말이야. 이 바깥보다. 그러니까 여기 낮아지고 얘는 계속 이걸 공급해 주는 거란 말이지. 응? 이렇게 공급이 돼야 한단 말이야. 이렇게 매스 트랜스퍼가 일어나야 돼. 매스 트랜스퍼 F1은 지지에다가 두 개 사이에 그
그 컨센트레이션의 차이로 오고 HG를 뭐라고 부르냐면 mass transfer coefficient라고 불러. 그럼 여기 왔다. 여기서 화학적 반응이 일으키지. 화학적 반응은 지난번에 이렇게 저 옥시 그 옥시데이션에서도 배웠듯이 그 들어온 옥시던트, 리액턴트의 컨센트레이션하고 관계가 있단 말이지. 걔 컨센트레이션 높으면은 당연히 잘 일어날 수 있고 거기다가 KS 리액션 컨스탄트지. 리액션 컨스탄트지 똑같아. 응? 자, 이렇게 해서 F2 없어진단 말이야. 그 스피시스가 리액턴트가 없어진단 말이지. 이렇게. 그러니까 들어온 놈 요거, 없어진 놈 요거야. 요거 두 개가 같은 상황을 뭐라 부른다? 요거 두 개가 같은 상황을 뭐라 불러? 스테디 스테이트. 스테이트 스테이트 상황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스테디 스테이트 상황이 어느 순간에 유지가 될 테니까, 이루어질 테니까, 자 스테디 스테이트 상황을 가정하면은 스테디가 스테이트 사정을 가정하면은 요거 이꼴 요거라고 볼 수 있고, 요거 이꼴 요거라고 볼 수 있고, 결국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놓고 CS를 보면은 CG는 우리가 아는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집어넣어 준 거니까. CG라는 건 가스 안에 있는 컨센트레이션 우리가 넣어준 거 아니야. 넣어준 가스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알고 있지. 1 플러스 KSH 얘네들도 뭐 일반적으로 구해져 있지. 구해져 있는 값이니까 CS 값을 구할 수 있단 말이야. 자, 우리가 이걸 통해서 뭘 알고 싶은 거냐면은 데포지션 레이트를 알고 싶어. 우리가 시간을 나고 조건을 줬을 때 얼마나 얘가 빨리 덮이는지, 덮이는 이 레이트, 데포지션 레이트가 가장 알고 싶은 거 아니야. 저번에도 그로스 레이트를 알고 싶었듯이 그게 가장 우리가 컨트롤, 이 프로세스를 하기 위해서 컨트롤해야 되는데 컨트롤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 구해보자 말이야. 그걸 구하려면은 자라는 속도, 데포지션의 속도는 들어온 놈 요 필름이 구성되고 있는 단위 그러니까 서브스트레이트 쓰면 이렇게 필름이 이렇게 자란다면, 필름이 이렇게 자란다면 이 단위 면적당 단위 길이를 구성하고 있는 그 리액턴트의 숫자, 우리가 원하는 그 어떤 숫자로 요걸 나눠주면은 시간당, 요거는 시간당 들어오는 양이니까 얼만큼 자라는지를 알 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F는 뭐 이걸 쓰든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n이라는 놈으로 나눠주면 돼. 뭐 F를 CS를 모르는 거니까 CS로 넣어가지고 CS를 여기다 넣든 여기다 넣는 게 낫겠네. 여기다 넣어가지고 F를 구한 다음에 그 F 값을 갖다가 n으로 나눠주면은 된단 말이지. 그럼 요 값이 되는 것이고, CG가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그 놈만 리액턴트만 딱 넣지 않는다고 보통. 리액턴트다가 캐리어 가스 같은 거 같이 붙여가지고 흐르게 만든단 말이야. 농도가 100%인 놈을 흐르게 할 수 없어, 얘를 갖다가. 그다음에 농도를 맞춰주는 캐리어 가스를 같이 넣어가지고 흐르니까, 그러면 CG라는 것은 토틀 콘센트레이션의 그놈이 가지고 있는 저 B, 뭐 가스 안에다가 뭐 알곤에다가 우리가 넣고 뭐 테오스를 같이 실었다. 그럼 이 비율이 있을 거 아니야. 이 비율에다가 전체 토탈 콘센트레이션, 가스 몰레큘의 콘센트레이션에다가 그 우리가 원하는 그놈의 스피시스 몰 프랙션을 곱해주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구하면은 요게 V야. 자, 요거는 아는 놈, 요거는 아는 놈. 요것도 우리가 구하려면 구하지. 필름을 갖다가 구하고 있는 그 스피시스의 숫자니까. 덴시티구나. 뭐 결국은 덴시티 몇 놈 있느냐니까. 그리고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구해질 수 있는 값들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데포지션 레이트를 갖다가 구할 수가 있단 말이야. 자, 투 리미팅 케이스 뭐 똑같아. 옥시데이션이랑도 똑같아. 하나는 매스 프로가 컨트롤할 수가 있고, 매스 프로가 늦어. 들어오는 놈이 늦어. 그럼 당연히 매스 트랜스퍼 또는 가스 베이스 디퓨전 컨트롤드 케이스가 되는 것이고, 여기 반응이 늦어. 들어오는 건 빠른데. 그러면은 서피스 리액션 컨트롤드가 되는 것이고, 자, 이 리액션 콘스탄트가 얘보다 훨씬 작다. 그러면 서피스 리액션 컨트롤드가 되는 것이지. 낮은 놈이 리미트라는 거니까.
그런 경우에는 요 수식에서 HG가 KS보다 훨씬 크니까 KS 무시할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 HG 넘어지고 KS만 남지. 자, 그럼 KS의 CTNY 이렇게 되는 거야. 요거에 의해서 컨트롤되는 거지. HG가 KS보다 훨씬 작아. 훨씬 작아. 그럼 반대 경우가 되겠지? 반대 경우가. 여기서 얘 무시해도 되고, 얘 떨어져 나가고, 얘만 남겠지? 자,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여기서 근데 우리가 하나 알아둬야 할 게 뭐냐면은, HG라는 놈. HG가 뭐였지? Mass Transfer Coefficient. 얼마나 빨리 움직여지는지, 빨리 들어와주는지, 그 콘센트레이션에 차가 났을 때 여기서 빨리 들어와지는지는 중요한 게 뭐냐면 얘는 온도에 그렇게 디펜던트하지 않아. 온도에 크게 디펜던트하지 않아. 얘는 almost constant야. 어? 얘가 가장 중요한 건 압력이 가장 중요하게 자극하지만 얘가 부딪히면서 오는 거기 때문에 얘 양이 비슷할 경우에는 굉장히 콘스탄트해. 얘와 얘의 콘센트레이션이 비슷할 경우에는 굉장히 콘스탄트한 말이야. HG는. 반면에 KS 리액션 콘스탄트. 리액션은 여기 들어온 놈이 여기 서피스에 있는 놈들하고 반응하는 거야. 이거는 템퍼처에 엄청나게 디펜던트해. 온도가 높으면 반응이 당연히 더 잘되잖아. 온도가 낮은 반응. 왜냐면 이거는 아레니우스 플러스를 따르기 때문에 아레니우스 플러스를 따르기 그러니까 에너지 그러니까 저 슬래시 볼트 에너지 그러니까 액티베이션 에너지를 EA를 가진 아레니우스를 따르기 때문에 당연히 템퍼처가 높으면 잘 일어나고 템퍼처가 낮으면 잘 안 일어난단 말이야. 템퍼처에 매우 디펜던트해. 오케이? 자, 얘 같은 경우에는 템퍼처에 디펜던트 않아. 얘는 뭐에 디펜던트 하냐면 지오메트리에 디펜던트. 지오메트리에 디펜던트 하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얘가 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흐르게 돼 있잖아. 흐르면서 오게 돼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이렇게 놓였냐, 뭐 이렇게 놓였냐, 뭐 이렇게 놓였냐에 따라서 이 흐름이 달라진단 말이야. 이 흐름이 달라져. 여기 흐름이 달라져. 흐름이 달라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흐름 때문에 이 안에서의 농도 차이가 생기게 된단 말이야. 농도 차이가. 어?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얘가 달라지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지오메트리에 의해서는 달라져도 온도에 의해서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 잘 기억해도 KS는 굉장히 온도 디펜던트하다는 거 알아두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로스 빌러시티, 그로스 레이트, 그로스 레이트를 갖다 그려보면은 온도에 따라서 근데 원오버 t에다가 그렸어. 원오버 t에다가 그렸어. 왜냐하면은 얘가 KS라는 것이 EA를 가진 아레니우스 플러스를 따른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원오버 t에다 따르면은 그러면은 이런 직선을 가진 그리고 요 기울기가 EA인 뭐 EA 오버 K겠죠. 그래서 K가 없으니까 뭐 인 직선이 된단 말이야.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런데 매스 트랜스퍼는 콘스탄트하기 때문에 거의 변화가 없어. 온도에 따라서 변화가 없어. 자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당연히 서로 간에 이렇게 있을 때는 낮은 놈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잖아. 낮은 놈에 의해서. 그러니까 요 부분에서는 어떠냐? 리액션이 리미티드 시킨단 말이야. 리액션이 컨트롤해.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 여기서는 매스 트랜스퍼가 컨트롤하게 돼 있단 말이야. 알겠지? 리액션이 컨트롤되고 매스 트랜스퍼가 컨트롤되게 됐단 말이야. 자, 여기는 어디야? 온도가 어떤 구간이야? 온도가 T분의 1이기 때문에 저온이야. 저온인 구간. 자, 여기는 고온인 구간이야. 고온인 구간. 그래서 저온에서는 뭐가 컨트롤해? 리액션이. 당연히 리액션이 느리기 때문에. 고온에서는 리액션이 매우 빠르기 때문에 매스 트랜스퍼가 컨트롤 된단 말이지. 자, 이렇게 된단 말이야. 알겠지? 자, 요거를
보면은 실제로 요거는 실리콘을 갖다가 APCVD, AP라는 것은 이제 상온에서 넣는 건데 에피라는 것은 상압에서 에피라는 것은 뭐냐면은 요렇게 서브스트레이트가 요렇게 요런 구조를 가졌을 거 아니야? 요 위에다가 똑같이 이렇게 쌓아나가는 것을 에피라고 그래요. 똑같이 쌓아나가는 거. 똑같이 이렇게 쌓아나가는 걸 갖다 요 레티스의 구조를 따라서 똑같이 쌓아 올라가는 걸 에피라고 그래. 에피텍시 그로스라고 그래. 근데 에피에서 그로스하는 것에 대해서 이 얼마큼 그로스 레이트를 갖다 측정해 봤더니 실제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된다는 거야. SiCl4라는 케미칼을 썼을 때, SiHCl3라는 케미칼을 썼을 때, SiH2Cl2라는 케미칼을 썼을 때, SiH4라는 케미칼을 썼을 때, 얘네들은 각각이 리액션 컨스탄트들이 다르니까 이것들이 다를 거야. 다를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뭐 다른데 아무튼 보면 모양들이 다 이렇게 생겼잖아, 그지? 모양들이 이렇게 생겼지. 그래서 요쪽에 가면 이제 고온에 가면은 mass transfer control다 이거. mass transfer control가 돼. 자, 이거는 이제 실리콘 에피는 하이 템퍼러처에서 보통 하고 그래야지 하이 퀄리티 아주 딱 이렇게 잘 맞는 놈들이 잘한단 말이야. 그랬을 때는 HC 컨트롤도 영역이란 말이야. 응? mass transfer 컨트롤도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horizontal reactor configuration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생긴 놈을 써야 돼. 여기다가 웨이퍼를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흘리면서 쌓아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야. 이게 호리존탈 타입이야. 호리존탈 타입. 이거 호리존탈 타입의 반대말은 호리존탈 리액터가 아니는 걸 반대말은 뭐냐면은 이게 호리존탈하지 않고 버티컬하게 세운다는 얘기가 아니고 웨이퍼를 이렇게 놓을 수 있다는 얘기야. 웨이퍼를 이렇게 놓을 수 있다는 얘기야. 응? 이렇게 놓으면 안 돼. 여기서는. 왜냐면은 이렇게 하면은 부딪혀서 이렇게 플로우가 바뀐단 말이야. 그리고 이때의 플로우, 이놈의 플로우가 달라져.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다 다르게 돼버려. 그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야. 이렇게 놓으면은 이렇게 플로우가 지나니까 여기 상황이 비슷하잖아. 세 개의 상황이 비슷하단 말이야. 매스 플로우가 비슷해야 한단 말이야. 그 때문에 되는데 이렇게는 못 나. 이렇게는 못 나. 알겠지? 이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얘기할 거야. 여기 나오는구나. 자, 스태그넌트 바운더리 레이어라고 그래가지고 아까 얘기했듯이 들어온 놈의 CG와 CS에 따라서 매스 플로우가 일어난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이 HG라는 것은 디퓨지비티, 가스의 디퓨전 코에피션트를 갖다가 얼마만큼의 거리를 갖다가 와야 되는지, 그러니까 웨이퍼가 여기 있다. 그리고 여기가 CG를 갖다 유지하는 점이다. 그러면 여기까지 얼마나 와야 되는지 요 스태그넌트 바운더리 레이어가 있어. 레이어가 있는데 요건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은 바로 요 플로우의 속도에 의해서 결정이 돼. 왜냐하면 이 바깥으로 가면 이 속도가 상당히 빨라. 그지? 여기는 아무 거침이 없어. 그렇지만 이게 표면으로 오면 올수록 얘네들의 저항 때문에 속도가 떨어지게 돼 있단 말이야. 속도가 떨어지게 돼 있어. 이렇게 속도가 떨어지게 돼 있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맨 앞에 놈이랑 그 다음에 있는 놈들이랑은 또 상황이 달라. 맨 앞에 있는 놈은 부딪혔을 때 제일 타격이 크기 때문에 속도가 제일 늦어진다고 이렇게. 어? 이렇게 된단 말이야. 속도로만 보면 같은 속도를 잡으면은 여기와 여기 이렇게 잡힌단 말이야. 이렇게. 그런데 이 뒤에 넘어갈수록 그게 넓어진단 말이야. 폭이 넓어진단 말이야. 응?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스태그넌트 레이어가 여기는 좁고 여기는 넓어지는 넓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같은 농도가 여기란 얘기야. 같은 농도. 그러면 같은 농도가 뚫고 들어올 게 얘는 이만큼을 뚫고 들어야 되고 얘는 이만큼을 뚫고 들어야 되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훨씬 더 여기서가 더 잘 들어오겠지. 더 잘 들어올 수 있겠지. 이렇게 된단 말이야.
오케이.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합시다. 자, 여기까지 질문. 다 듣고는 있는 거였지? 낮은 압력에서 민 프리패스가 길어서 깊숙한 곳과 표면이 비슷하게 덮을 수 있는데 왜 스택 커버리지 낮은지. 당연하지. 옆에는 못 덮잖아. 옆에는 못 덮잖아. 그러니까 민 프리패스가 긴 놈은 이렇게 덮는단 말이지. 여기랑 여기는 비슷하게 덮이겠지 물론. 그지만 옆에는 형편없이 얇게 덮이잖아. 그러니까 스택 커버리지가 엄청 안 좋은 거지. 다 비슷하게 컨포멀하게 덮을 수 있는 걸 갖다 스택 커버리지가 좋다라고 그러는 거라고. 컨포멀하게 덮을 수 있는 걸. 오케이? 잘 덮이면은 그렇지. 근데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막힐 수가 있단 말이지. 어? 막힐 수가 있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 또 안 좋은 거지, 그거는. 어. 스텝 커버리지가 좋지 않잖아. 막혀버린다는 건 스텝을 못 덮는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지. 응? 그걸 잘 컨트롤해야 되는 거야. 응. 다른 질문? 자, 없으면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